여기 디자인적 특징을 한번 이제 스케치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 네. 경직되네요. 이 스케치부터 다시 해도 될까요? 이게 손이 안 풀려서. 왜냐면 이제 설명을 해야 돼서. 아니 이제 이거 살려야 돼. 이거 살려. 아니. 화면상의 렌더링으로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미리 한번 그려본 디지털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가장 지금 세간의 화제인 거, 네. 제네시스의 새로운 신형 모델이 하나 지금 스파이샷이 유출이 됐습니다. GV70가 그 다음 타자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GV70가 뭐 이미 해외에서는 또 이제 이 가상 렌더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 한국 버전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스파이샷을 보고 네.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뭐 나중에 진짜 양산형 모델과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자, 이게 딱 봐도 지금 뉴르부르크링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풀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의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네. 꽤나 이 좀 큰 화면을 보니까 꽤 많은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네. 여기 디자인적 특징을 한번 이제 스케치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사이드 렌더링을 한번 보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휠을 처음에 저기 세팅을 할게요. 휠은 무조건 커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프론트 어빙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요. 경직되네요. 이 스케치부터 다시 해도 될까요? 이게 손이 안 풀려서. 왜냐면 이제 설명을 해야 돼서. 아니 이제 이거 살려야 돼. 이거 살려. 아니. 이렇게 한 100장을 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이미지가 앵글을 뒤에서 잡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프론트 어빙이 굉장히 좀 짧게 느껴지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루프 라인이 굉장히 좀 쿠페스러운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날렵해 보이게 슬릭한 느낌을 최대한 주려고 했다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가 즐겨서 쓰는 라인 중에 하나가 파라볼릭 라인, 드로핑 라인인 거죠. 네네. 파라볼릭 라인을 여기다가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스파이샷에서 이 파라볼릭 라인이 가다가 이쪽 리어 팬더 부분에서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또 특이하게 GV80 같은 경우는 요 지금 파라볼릭 라인 밑에다가 그 팬더를 살짝 찝은 형태. 하지만 GV70 같은 경우는 이 파라볼릭 라인 위에 그 엣지가 새롭게 하나 생겨서 생겨서 전체적으로 리어 팬더를 조금 더 강조해주면서 우람하고 좀 이렇게 볼륨을 크게 만들어주는 시각적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캐쳐도 굉장히 이 가속감이 굉장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차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스포티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좀 디자이너의 의도가 이렇게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제네시스를 하면 뭐죠? 두 줄이죠. 두 줄이 당연히 이 앞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겠죠. 지금 이 스파이샷으로 봐도 근데 약간 좀 독특한 게 헤드램프, 전방 헤드램프의 높이가 굉장히 위쪽으로 좀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앞바퀴보다 훨씬 위쪽으로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GV70과는 다르게 이쪽 앞에 프론트 쪽 실루엣이 조금 각보다는 살짝 부드럽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 쪽에서도 혹시 그 포르쉐 마칸처럼 뒤쪽을 GV80 같은 경우는 엣지를 잡은 거에 비해 반해서 GV70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스케치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포토샵으로 어떤 쉐이딩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휠이 지금 한 32인치 되다 너무 커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더 크게 그리고 싶었는데 지금 구독자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서. 거의 뭐 마처 버전인데요 지금. 자, 그러면 이 화면상의 렌더링으로도 한번 만나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미리 한번 그려본 디지털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롱 노즈, 그러니까 노즈가 굉장히 길고 에이필러가 굉장히 후퇴 있고 전체적인 이 루프 라인이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쿠페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려봤습니다. 요 다음 이 이미지를 보시면 GV80과 70이 어떻게 다른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게 비교가 되어 있군요. 이게 GV
GV70, 그 네. 아래 있는 게 GV80. 이제 밑에는 네. 이제 오피셜 스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이미지는 가지고 왔고요. 위에는 대표님이 그리신 거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윈도우 그래픽 라인을 보시게 되면 형상이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분할돼 있어요. 네. 앞쪽에 이 그린하우스 쪽 윈도우하고 뒤쪽에 트렁크 공간 쪽하고 이렇게 따로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형상인데. 네. 그리고 이제 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파라볼릭 라인. 예. 요 밑에 엣지가 GV80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데 들어갔었는데. 70 같은 경우는 요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뒤쪽이 훨씬 더 좀 펜더가 좀 강조가 되고 아. 이제 70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스포티한 네. 실루엣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뒤쪽의 어떤 리어엔드 실루엣을 보시면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되게 매끄럽게 네. 이쪽이 좀 처리가 되어 있는 반면 네네. GV8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쪽을 네거티브로 처리하고 네. 이쪽을 포인티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얘가 리어가 많이 처져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상쇄시키는 이런 디자인적 좀 트릭을 좀 쓴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쿼터뷰를 살펴볼 텐데요. 적용시킨 그래픽은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이 뒤쪽에 요 섹션이 완전히 GV80하고는 좀 다른 느낌. 그리고 이쪽 리어 핸들을 좀 강조한 느낌. 아, 이렇게 보면 완전 스포츠카인데요. 다 이거 이제 큰 휠 덕분에 너무 허세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니신가요, 이거? 디자이너는 어느 정도의 어떤 허세가 있어야지 아. 또 이게 디자이너. 그냥 누가 봐도 스포츠카, 투도 스포츠카에 같은 느낌이 가까운데. 아, 근데 저는 이거 현대에 파는 거 어때요? 근데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되게 독특한 변화점 하나가 제네시스가 그 머플러 팁 모양을 네, 그 제네시스의 방패 로고의 외곽 라인이랑 비슷하게 약간 좀 오각형 형태를 네, 좀 네, 썼었는데 네. 이번엔 또 전혀 다른 형태가 네, 나왔어요. 형태가 좀 위아래로 조금 길쭉한 형태. 네, 뭐 물론 굳이 따지면 오각은 오각입니다, 이것도. 근데 오각을 옆으로 이렇게 세로로 세우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네, 어떤 의도로 좀 이런 디자인을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나름의 어떤 GV70만의 유니크함이라고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디자인 랭귀지는 공유하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를 줘서 뭔가 그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네. 우아함 그리고 역동성 그 안에서의 약간의 그 모델별로 차별화를 좀 두어가는 그 전략이 좀 네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이 테일램프가 이렇게 두 줄로 완전 나눠질 거냐? 아니면 아니면 요 끝에서 이렇게 디귿자로, 붙을 거냐? 디귿자로 네, 이렇게 그렇죠. 붙을 디귿자로 거냐? 붙을 거냐? 근데 요것도 사실은 저도 조금 아직까지도 어쩔 때는 붙어서 나올 것 같기도 하다가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붙였다가 지웠다가 붙였다가 지웠다가 아마 지금 이제 해외에서 가상 렌더링 나온 거는 디귿자 형태가 네, 지금 네. 많이 돌고 있는데 네. 그게 그 아까 뉴르부르크링에서 찍힌 사진이 네, 네, 네. 사실 거기는 지금 헤드램프 모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냥 이제 임시 제동등을 하나 기성품을 맞아요. 갖다 꽂아놓은 형태다 보니까 그 이제 철판이 파져 있는 모양이 그냥 위아래가 다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지금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디귿자를 유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GV80도 마찬가지요. 그 테일램프를 떼 보면은 위아래가 그냥 하나고 램프 위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그러면 갈라지고 그렇게 있는 두 줄로 나올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또 섹션 한번 보면 뭐 이쪽 숄더 라인이 네. 굉장히 좀 많이 강조가 된 이런 섹션을 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위장막을 보고 여기를 캐치하기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네. 이제 위장막을 덮였는데 도저히 이쪽을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런 형태를 네. 예상하신다면 저거는 이제 정말 바퀴 쪽으로 오면 올수록 되게 볼륨이 막 계속 네. 늘어나는 네. 근육질 같은 느낌으로 네. 가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사실은 엣지로 이런 식으로 섹션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써줬던 엣지와 똑같이 써줄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맞을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볼드하게 떨어지는 섹션이 맞을까? 굉장히 이 둘 중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네, 네. 예, 아마 이런 부분도 실제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셨겠죠? 돼요. 네. 네. 그래서 요것만 보는데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메인 볼륨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래도 최대한 뭔가 비슷하게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엣지가 뒤쪽으로 가면서 사라지고 다시 이렇게 이런 매끄러운 좀 마칸과 비슷한 실루엣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아, 영상 올라가기 전이지만 장단컨대 아마 댓글들 이렇게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저렇게 나오면 나 바로 산다. 이런 댓글도 그냥 주룩주룩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바퀴가 23인치가 이게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느낌은 많이 다를 것 이거 같아요. 23인치 아니고 32인치 같은데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전면부, 프론트 뷰. 예, 이제 물론 이제 그릴 부분이나 이런 패턴들은 아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G80을 보시면 또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 리피터. 네. 네, 아, 사이드 거기 두 리피터가- 줄 그게 지금 안 보이네요. 네, 요게 지금 제가 요거 삭제를 했는데 뭐 네. 스파이샷에서 요거를 찾아보기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그냥 다 위장으로 없었어요. 덮여져 있죠 지금. 또 아무래도 좀 급이 GB80하고는 약간 차별화? 둬야 되기 때문에 어. 사실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쪽 곡률을 보시면 또 이쪽이 이 사이드에서 이 리피터를 놓으려면 이쪽 면이 최대한 심플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이제 굴곡 때문에 리피터가 일자로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색한 찌그러져 라인으로 있는 찌그러져 것처럼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제 볼륨에 대한 문제도 좀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 볼륨을 좀 과격하게 가져가려면 사실은 이런 리피터를 포기해야 되는. 네. 아니면 이쪽을 심플하게 가면 리피터는 있지만 사실은 이 공간도 작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디자이너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자, 이 GV70 빠르면 어쨌든 3분기 중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진짜 좀 빨리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큰 차보다는 좀 작은 차를 더 그렇죠.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네. GV70 모델 네. 빨리 한번 또 타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사소한 디테일보다는 네. 전체적인 이런 면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네네. 전체적인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좀 포커스를 맞췄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GV70 가상의 렌더링도 한번 만나봤고 또 디자인을 주제로 해서 저희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럼 확실히 이 현대차 안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 이 뭔가 좀 디자인적인 전략이 네.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일정한 하나의 조형 언어로 네. 움직이죠. 그래서 우아하면서도 좀 다이나믹한.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떤 캐릭터 라인이나 아니면 어떤 두 줄, 그리고 뭐 크레스트 그릴 이런 어떤 디자인적 요소로 좀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좀 끌어간 반면에 현대차는 현대 브랜드 이미지보다는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 각 모델이 어떤 개성을 갖도록 이렇게 좀 그래서 아반떼는 아반떼답고 소나타는 소나타답고 네. 또 그랜저는 그랜저다운 뭐 이런 전략을 좀 펼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을 더 좋아하세요? 타고 싶은 차는 어떤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에 가까운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현대차.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디자인을 주제로 굉장히 좀 재밌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디자인을 주제로 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강병이었고요. 네, 아우토그램 신홍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